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전 실장 등을 줄줄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결정문에는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는 문구를 남겨놓았습니다.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지만은 혐의 적용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애매한 문구도 적시해 놓았습니다.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마당에 없는 제도 만들어 온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 앞에 눈을 감아왔는지 검찰 스스로 특수직무유기의 재책을 자청해서 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 점 의혹과 의심이 남지 않을 때까지 철저히 다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의 의혹과 강한 의심을 밝히는 것이 검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5조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송철호 당선이 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망에서 비롯됐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모두 무혐의 처분되고 국정상황실장이 선거 개입을 주도했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청와대 7개 부처와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은 과연 대통령의 소망을 외면했는지,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왜 기소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는지, 그 과정에 또 다른 수사 외압이나 은폐가 없었는지를 모두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사건 자체도 문제고 수사 과정 자체도 문제입니다. 하늘의 거물은 성글지만은 놓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잠시 권력의 힘으로 무리해 가면서 덮어서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정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받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지 덮어두면 더 곪고 썩은 채로 햇볕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오늘 이 사건들에 관여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피해자이기도 하죠. 또 이 수사 과정을 지켜봤던 우리 곽상도, 정점식 두 분 다 이런 선거사건, 공안사건 수사를 했던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수사와 이 결정문에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또 언론의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분노해야 합니다. 국민의 주권을 함부로 이렇게 도둑질한 민주주의의 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말고 처벌을 요구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사건의 이막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걸로 결말이 날지 끝까지 지켜보고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우리 해오신 두 분도 수고하셨고 또 그간 마음고생이 엄청나게 많았을 김기현 전 울산시장님 용케 참아왔습니다마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서 파사 현정하고 정의가 이기는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으로 고발되었다가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선임행정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공모하여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범죄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여 표적 수사를 하도록 하고 그 수사 사항을 보고받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과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고발 사실에 대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그 측근들에 대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백운우 등과 공범에 이를 정도로 하명 수사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불법적인 공작이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선거 공작을 민정비서관이나 반부패 비서관이 민정수석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민정수석실의 업무 관행상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항고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강철 당시 선임 행정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강철은 민정비서관실 직원 문혜주가 가공한 범죄 첩보를 보고받고 백은우에게 보고하였으며 위 첩보가 울산경찰청에 하달된 후 행정관 2명을 울산에 보내 지역 현안 관련 동향을 파악하게 했고 김기현 및 측근 수사 관련 황운하의 부당한 인사발령 의혹의 진위를 파악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등을 근거로 검찰도 문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철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직접 증거에 의해서만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 등 이례적인 문구를 사용하면서까지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퇴임, 법무부의 이 사건 수사팀 해체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백운우 민정비서관 등 1차 수사 결과에 의해서 기소된 피의자 및 울산지방경찰청의 일선경찰관, 울산시청의 일선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할 예정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본 항고에 대하여 좌고우면하지 말고 검찰의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각오로 이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여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기소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상도 의원입니다. 이 건과 아주 대비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받은 사건입니다. 20대 총선 과정에 대통령이 관여했다 하는 이런 판결인데 당시 판결문에 보면은 관련 친한 사람을 당선시켜야 되겠다는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별 행위에 대해서 모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실행 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및 기능적 행위 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판결입니다. 지금 보면은 송철호를 당선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게 염원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었던 것은 지금 객관적으로 여러 차례 확인됐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뭐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 모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실행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한테는 관련되는 부서에서 충분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그런 걸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이건 이 판결을 유추해 보면은 범죄 혐의가 있는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이 자료들을 옛날 자료들을 한번 보면은 이 전략공천하고 했던 이 송병기 수첩에 관련되는 사람이 쭉 나오는데 이 가운데에서 보면은 기소된 사람은 장완석, 이진석, 한병도 이렇게 기소가 되고 이쪽에 나오는 중요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거 자료 중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김의겸 대변인이 민정이 하는 일은 국정 현안 관리 등 포괄적이다.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시정하라고 있는 게 민정비서관실이다.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만 비춰보더라도 민정수석실에서 광범위하게 국정 현안 관리 조작을 해왔다 하는 이런 걸 뒷받침하는 그런 중요한 자료임에도 이런 자료들을 간과하고 민정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무혐의한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어제 보니까 마사 회장하고 청와대 전효관 청와대 비서관 의혹에 대해서 즉시 감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는 더 엄정하게 다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인석 국정상황실장, 이광철 비서관은 아직까지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사건에서는 이광철 그 비서관이 강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 걸로 강한 의심이 들지만 피의자인 문재인 대통령하고 공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감찰 대상에서 지금 빠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김학의 출검 관련해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진석 실장은 기소돼 있고 이 피의자로 통보하라는 사람에 대해 이분도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공범으로 제가 고소할 때 같이 공범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광철과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전부 감찰에서도 빼주고 공범 관계 없는 엉뚱한 사람들만 지금 감찰하라고 합니다. 전효관 청와대 비서관은 개인적인 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감찰하라고 지시하고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지금 현직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찰을 진행을 하면은 공직기강이 서겠습니까? 반대로 공직기강이 철저히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민정수석 비서관한테 이런 지시를 하기 전에 먼저 관련된 비서관들부터 인사조치를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기현 의원입니다. 이 사건 불기소 이유서는 마치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 같습니다. 검찰은 의문이 남는 경우 특히 본 불기소 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강한 의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강제 수사와 추가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검찰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할 권한, 체포와 구속을 할 권한, 관계자를 강제 소환 조사할 권한 같은 특별한 권한이 검찰에게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매우 궤변 같은 논리로 사건 실체 파악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왜 재차, 3차 시도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와대가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문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황제입니까? 현행 형사소송법 제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군사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국정농단 사건에 해당됩니다. 검찰의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청와대가 불응할 법적 근거조차 없는데 왜 검찰은 스스로 영장의 집행을 포기한 겁니까? 본 의원은 임종석, 조국, 이광철, 송철호, 황운하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을 했다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 했다면 이것은 봐주기 은폐 공작 부실 수사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정권 편향 정치검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인사학살을 통해 이 사건 수사팀을 좌천시키고 공중분해시켰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누르고 찢고 협박하면서
수사를 적극 방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공권력을 악질적으로 남용하여 사적 탐욕의 목적으로 청와대와 정부 부처, 수사기관이 총체적으로 작전을 펼쳐 민주주의 핵심 요체인 공정선거를 짓밟은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최종 종착점은 한 인물을 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여러 명의 수석비서관들, 다수의 비서관과 행정관, 경찰청장과 울산지방경찰청장, 심지어 행정부의 장관까지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은 누굽니까? 그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상식을 가진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송병기의 수첩에도 송철호가 임종석 비서실장을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 대통령으로 보이는 VIP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VIP가 직접 송철에게 울산시장 출마 요청을 하기에는 면목이 없고 부담스러워서 비서실장이 대신해서 출마를 요청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중단되어 있는 겁니까? 이 사건은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부정선거 사건이며 비열한 선거 공작입니다. 결단코 허지부지 꼬리 자르기로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본의는 살아있는 한 반드시 이 사건이 은폐된 실체와 최종 책임자를 밝혀내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책임이라고 봅니다. 고등검찰청의 정밀 재수사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만약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은폐가 시도될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연기가 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불이 있는 법입니다. 뿔이 지나가면 그 밑에 소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사는 연기도 보이고 뿔도 지나가는데 불도 없고 소도 없다고 하는 억지로 수사 결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작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윗선에 대한 수사는 선거 이후에 한다고 하고 거의 1년 가까이 돼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 제대로 했습니까? 피의자로 고발된 문재인 대통령 조사했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제대로 조사했습니까? 영장 가지고 포렌식 제대로 하고 압수수색 제대로 했습니까? 너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아마 이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라고 이성윤 검사장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 무리하게 두고 또 이 사건 수사하던 수사팀들 다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뭐 굳이 무슨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어떻게 권력이 다뤄왔는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이 빠지면 물 속의 바위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기다리다가 특검이라도 도입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들도 함께 분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전 실장 등을 줄줄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결정문에는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는 문구를 남겨놓았습니다.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지만은 혐의 적용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애매한 문구도 적시해 놓았습니다.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마당에 없는 제도 만들어 온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 앞에 눈을 감아왔는지 검찰 스스로 특수직무유기의 제책을 자청해서 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 점 의혹과 의심이 남지 않을 때까지 철저히 다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의 의혹과 강한 의심을 밝히는 것이 검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송철호 당선이 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망에서 비롯됐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모두 무혐의 처분되고 국정상황실장이 선거 개입을 주도했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청와대 7개 부처와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은 과연 대통령의 소망을 외면했는지,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왜 기소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는지, 그 과정에 또 다른 수사 외압이나 은폐가 없었는지를 모두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사건 자체도 문제고 수사 과정 자체도 문제입니다. 하늘의 거물은 성글지만은 놓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잠시 권력의 힘으로 무리해 가면서 덮어서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정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받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지, 덮어두면 더 곪고 썩은 채로 햇볕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오늘 이 사건들에 관여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피해자이기도 하죠. 또 이 수사 과정을 지켜봤던 우리 곽상도, 정점식 두 분 다 이런 선거사건, 공안사건 수사를 했던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수사와 이 결정문에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또 언론의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분노해야 합니다. 국민의 주권을 함부로 이렇게 도둑질한 민주주의의 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말고 처벌을 요구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사건의 이막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걸로 결말이 날지 끝까지 지켜보고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우리 해오신 두 분도 수고하셨고 또 그간 마음고생이 엄청나게 많았을 김기현 전 울산시장님 용케 참아왔습니다마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서 파사 현정하고 정의가 이기는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으로 고발되었다가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선임행정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공모하여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범죄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여 표적 수사를 하도록 하고 그 수사 사항을 보고받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과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고발 사실에 대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그 측근들에 대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백운우 등과 공범에 이를 정도로 하명 수사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불법적인 공작이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선거 공작을 민정비서관이나 반부패 비서관이 민정수석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민정수석실의 업무 관행상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항고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광철은 민정비서관실 직원 문혜주가 가공한 범죄 첩보를 보고받고 백은우에게 보고하였으며 위 첩보가 울산경찰청에 하달된 후 행정관 2명을 울산에 보내 지역 현안 관련 동향을 파악하게 했고 김기현 및 측근 수사 관련 황운하의 부당한 인사발령 의혹의
진위를 파악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등을 근거로 검찰도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직접 증거에 의해서만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 등 이례적인 문구를 사용하면서까지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퇴임, 법무부의 이 사건 수사팀 해체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백운호 민정비서관 등 1차 수사 결과에 의해서 기소된 피의자 및 울산지방경찰청의 일선경찰관, 울산시청의 일선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할 예정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본 항고에 대하여 자고우면하지 말고 검찰의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각오로 이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여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기소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상도 의원입니다. 이 건과 그 아주 대비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재판받은 사건입니다. 20대 총선 과정에 그 대통령이 관여했다 하는 이런 판결인데 당시 판결문에 보면은 그 관련 그 친한 사람을 당선시켜야 되겠다는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별 행위에 대해서 모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실행 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및 기능적 행위 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판결입니다. 지금 보면은 송철호를 당선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게 염원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었던 것은 지금 객관적으로 여러 차례 확인됐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뭐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 모두 구체적으로 그 인식하고 실행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한테는 관련되는 부서에서 충분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그런 걸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이건 이 판결을 유추해 보면은 범죄 혐의가 있는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이 자료들을 한번 옛날 자료들을 한번 보면은 이 전략공천하고 했던 이 송병기 수첩에 관련되는 사람이 쭉 나오는데 이 가운데에서 보면은 기소된 사람은 장완석, 이진석, 한병도 이렇게 기소가 되고 이쪽에 나오는 중요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과거 자료 중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김의겸 대변인이 민정이 하는 일은 국정 현안 관리 등 포괄적이다.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시정하라고 있는 게 민정비서관실이다.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만 비춰 보더라도 민정수석실에서 그 광범위하게 국정 현안 관리 조작을 해왔다 하는 이런 걸 뒷받침하는 그런 중요한 자료임에도 이런 자료들을 간과하고 민정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무혐의한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어제 보니까 마사 회장하고 청와대 전효관 청와대 비서관 의혹에 대해서 즉시 감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는 더 엄정하게 다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광철 비서관은 아직까지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사건에서는 이광철 그 비서관이 강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 걸로 강한 의심이 들지만 피의자인 문재인 대통령하고 공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감찰 대상에서 지금 빠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김학의 출검 관련해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진석 실장은 기소돼 있고
이 피의자로 통보하라는 사람에 대해 이분도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공범으로 제가 고소할 때 같이 공범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광철과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전부 감찰에서도 빼주고 공범 관계 없는 엉뚱한 사람들만 지금 감찰하라고 합니다. 전효관 청와대 비서관은 개인적인 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감찰하라고 지시하고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지금 현직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찰을 진행을 하면은 공직기강이 서겠습니까? 반대로 공직기강이 철저히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민정수석 비서관한테 이런 지시를 하기 전에 먼저 관련된 비서관들부터 인사 조치를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기현 의원입니다. 이 사건 불기소 이유서는 마치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 같습니다. 검찰은 의문이 남는 경우 특히 본 불기소 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강한 의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강제 수사와 추가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검찰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할 권한, 체포와 구속을 할 권한, 관계자를 강제 소환 조사할 권한 같은 특별한 권한이 검찰에게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매우 궤변 같은 논리로 사건 실체 파악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왜 재차, 3차 시도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와대가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문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황제입니까? 현행 형사소송법 제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군사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국정농단 사건에 해당됩니다. 검찰의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청와대가 불응할 법적 근거조차 없는데 왜 검찰은 스스로 영장의 집행을 포기한 겁니까? 본 의원은 임종석, 조국, 이광철, 송철호, 황운하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을 했다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 했다면 이것은 봐주기 은폐 공작 부실 수사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정권 편향 정치검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인사학살을 통해 이 사건 수사팀을 좌천시키고 공중분해시켰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누르고 찢고 협박하면서 수사를 적극 방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공권력을 악질적으로 남용하여 사적 탐욕의 목적으로 청와대와 정부 부처, 수사기관이 총체적으로 작전을 펼쳐 민주주의 핵심 요체인 공정선거를 짓밟은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최종 종착점은 한 인물을 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여러 명의 수석비서관들, 다수의 비서관과 행정관, 경찰청장과 울산지방경찰청장, 심지어 행정부의 장관까지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은 누굽니까? 그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상식을 가진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송병기의 수첩에도 송철호가 임종석 비서실장을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 대통령으로 보이는 VIP
VIP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VIP가 직접 송철에게 울산시장 출마 요청을 하기에는 면목이 없고 부담스러워서 비서실장이 대신해서 출마를 요청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중단되어 있는 겁니까? 이 사건은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부정선거 사건이며 비열한 선거 공작입니다. 결단코 허지부지 꼬리 자르기로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본의는 살아있는 한 반드시 이 사건이 은폐된 실체와 최종 책임자를 밝혀내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책임이라고 봅니다. 고등검찰청의 정밀 재수사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만약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은폐가 시도될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연기가 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불이 있는 법입니다. 뿔이 지나가면 그 밑에 소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사는 연기도 보이고 뿔도 지나가는데 불도 없고 소도 없다고 하는 억지로 수사 결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작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윗선에 대한 수사는 선거 이후에 한다고 하고 거의 1년 가까이 돼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 제대로 했습니까? 피의자로 고발된 문재인 대통령 조사했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제대로 조사했습니까? 영장 가지고 포렌식 제대로 하고 압수수색 제대로 했습니까? 너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아마 이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라고 이성윤 검사장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 무리하게 두고 또 이 사건 수사하던 수사팀들 다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뭐 굳이 무슨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어떻게 권력이 다뤄왔는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이 빠지면 물 속의 바위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기다리다가 특검이라도 도입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들도 함께 분노해 주시기 바랍니다.